오늘 담대한 투자 시간에서는요, 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와 함께 우리는 어디로 투자 방향을 정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MS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국내에서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이분과 함께 알아볼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미국장부터 체크를 좀 해볼게요. MS, 알파벳 실적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장마 간무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모두 실적은 괜찮은데 네. 분위기는 또 시간의 동향은 그렇지가 못하죠. 네, 특히 알파벳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 EPS가 1.64달러, 예상치가 1.59달러. 근데 왜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EPS 장사 잘했네요. 예상치 2.78달러에서 2.93달러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들은 일단 그동안 많이 올랐다. 네.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살짝 무거워지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호한 실적에도 MS, 알파벳 주가 하락한 이유를 먼저 간략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1년 동안 굉장히 주가가,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이미 많이 올랐었더라고요. 그 수치가 꽤 되던데 어느 정도예요? 네, 일단 1년 동안을 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70% 올랐네요. 부럽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알파벳은 5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회사의 특징이 시장에서 맞는 종목이다라는 평가였었죠. AI가 지금 주도가 되는 네. 그런 쪽에서 AI를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회사라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됐다는 변화가 주가의 상승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S가 지금 정리해보자면은 4분기에 매출이 62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작년에 4분기 주당 순이익이 2.93달러,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퍼센테이지로 해보면은 17%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간략하게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전망에 대한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나온 게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조금 상회하는 느낌이었는데 결국 주가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광고 매출 쪽에서 굉장히 또 부진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진한 이유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알파벳은 구체적으로 보면 분기 매출이 13% 증가했는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또 발목을 잡는 건지 MS 이야기 들어봤고 추가적으로 알파벳 이야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광고 매출 쪽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파벳은 그래도 수익권을 하게 되면 광고 매출이죠. 네. 예, 저희도 녹화하게 되면 유튜브로 나가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유튜브에서 가져가는 애드센스 계정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그 광고를 통한 여러 가지 활용들을 계속 한다라는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는데 이게 살짝 위축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성장은 하는 쪽으로 다시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성장은 하는 쪽으로 나오긴 하는데 예상 대비 하회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워낙 그때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했었죠. 저희가 밖에 못 나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성장했던 부분들 쪽에서 위축됐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눈높이에 못 맞춰졌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클라우드 매출입니다. 네. 이쪽은 구글이 열심히 지금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또 들어가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이쪽을 쫓아가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적자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매출은 한 26% 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눈높이가 좀 이만큼 되다 보니까 거기는 못 미쳤네라고 하면서 요만큼이라도 좀 미스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차익 매물의 근거를 만드는 모습들이 아니었나. 네. 쪽에서 이번 내용들을 보니까 많이 엄격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밀린다. 네. 한국 증시인가요? 네, 약간 이런 느낌도 나고, 예, 세론의 느낌도 나고 있고 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시간외의 주가의 반응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참 주가 흐름이 아쉬우면 김민수 대표님의 목을 이 메이게까지 했는지 참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한 가지 아쉬운 흐름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국장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또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일단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또 따라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내용 구체적으로 보자면 D램 부분 오히려 흑자 전환을 했는데 반도체가 적자였더라고요. 저희는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특이한 게 없습니다. 네, 뭔가 좀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에 대한 뭐 한방 아니면 또 조금 좀 멋진 계획들을 좀 얘기해 줄까 싶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거는 솔직히 그냥 실망감? 네. 그러니까 밋밋하니까 실망한 것들. 이게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은 작년에 한 영업이익 6조 5천억 그대로 결산이 됐고 한 85% 줄었지만 뭐 이거는 작년 얘기고요. 올해는 그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업황 회복하면서 실적 바뀌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하는 거는 플러스 알파의 뭐, 그러니까 즉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아니면 또 M&A라든가 아니면 또 그 밖에 주가를 끌 요인들이 요즘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뭐 주주 가치 관련된 얘기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주가가 답답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는 이 모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산 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올 1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을 바꿔줄 만한 요소가 돼줄지 감산 지속될까요? 네, 감사는 아마 그대로 유지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가격과 그러니까 디램 가격들 동향을 보게 되면 이게 빠르게 올라와서 지금 안 꺾이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확 살아서 그랬다고 하기보다는 수요도 살긴 살겠지만 감산 효과가 더 크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가격 동향을 봤었을 때 만약에 여기서 감산을 풀고 같이 공급까지 대응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가격의 상승력이 그만큼 안 나고 좀 밋밋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본격적으로 감산을 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산을 정리하게 되면 가동률 회복인 거죠. 그렇게 보는데 그거는 이제 초기 단계 아니면 약간 좀 뭐 어떤 DDR4와 DDR5 쪽으로 좀 나눠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만큼 1분기는 메모리 반도체 흑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자신감이 높은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HBM도 우리가 늦었다는 표현은 안 했고요. 네. 그래도 SK하이닉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안 했고요. HBM은 작년에 4분기 한 3.5배 증가했다. 이 수치만 나오더라고요. 약간 다른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쪽인데 그에 따른 변화도 올해 계속 뭔가를 하겠다고는 보여주고 있겠는데 이게 이제 성과를 얼만큼 내려주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시장은 또 계속 추적을 하긴 하겠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HBM에 따라서 올라오는 효과가 아무래도 수익성 플러스 알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체크하는 게 맞겠지만 시장이 약간 눈높이가 높아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걸맞춰줘야 되는 게 지금의 삼성전자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숙제가 그래도 눈이 이미 높아진 걸 낮출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또 해결이 돼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도 기대감이 하나 있는 게 있잖아요. 갤럭시 S24. 이게 또 발표가 되면서 뭐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꽤 긍정적인 바람이 시장 안에 불었었거든요. 네. 삼성전자만의 차별화 기능이 또 있는 상태. 온디바이스 AI. 그렇습니다. 네. 네. 과장님 주변에 이번에 사신 분들 계신가요? 걸어놓은 분은 봤는데 아우,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서. 어디 빨랫줄에 걸어 이런 거 아니에요? 대기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기 걸어 놓으셨다고 네. 하고 있고 자, 그러면 그분 사신 거 좀 보시겠죠? 네. AI 해서 뭐 또 같이 좀 해보고 그러시겠죠? 그러면 바꾸고 싶으세요? 저는 이 여행 갈 때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대표님은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오케이. 네. 예스. 예. 이게 또 언어적으로 가장 또 수혜가 있지 않을까, 언어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또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뭐 매체를 봐도 영어밖에 없다. 그러면 네. 뭐 간판을 본다고 하더라도 찍을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기능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면서 이게 초기 AI가 쓰는 단편으로만 저희가 통번역을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나오겠죠. 네. 그런 쪽을 이제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일 거고 그 활용하는 앱을 얼만큼 또 잘 개발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주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나오는 초기 데이터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뭐 사전 예약만 121만 대 못 보던 숫자죠. 네, 그리고 올해 한 S 시리즈 대부분이 다 2천만 원대 중반에서 쭉쭉쭉 밀려 내려가다가 네. 이번에 갤럭시 S24가 쭉 올라와서 한 3천만 대, 3,500만 대 이렇게 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작 대비해서 거의 뭐 40~50%는 넘게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인데 근데 삼성전자를 볼 때 과거에도 한 번씩 그런 역할은 했었지만은 스마트폰 잘 판다고 거기서 영업이익을 높아졌다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재평가가 나왔던 거는 반짝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통해서 기대하는 거는 삼성전자의 기대감을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시장의 반응들은 삼성전자 폰이 잘 팔렸을 때 나오는 부품주에 대한 성격적으로 더 플레이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하나의 IT의 또 디바이스가 또 확장되는 개념들, 네.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하이비전 시스템이 또 급등하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스마트 글래스 내놓을 텐데 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봤을 땐 또 가장 처음에는 하드웨어 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 예, 하드웨어 쪽의 부품 쪽들 이걸 또 찾아보는 게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24 관련한 초기 투자 전략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이 생각하는 빅테크 관련주들, 특히 미국에서 빅테크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고 국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실적주 탑픽 어디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소형주도 약간 실적 시즌이 들어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이런 아주 욕 나오는 분위기 쪽에서 예, 좀 올라간 게 뭐 있다고 다 빼놓습니까? 이렇게. 네. 특히 코스닥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장세에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거나 예상보다 좀 못한 모습들 보였다. 이게 잘 방어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또 매출액 대비 전년 대비해서 30% 감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 공시와 함께 또 충격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걸 얼만큼 잘 감내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앞으로 남은 또한 예, 구간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거 좀 체크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화장품 섹터 좋게 봅니다. 오. 그런 쪽에서 CNC 인터내셔널 주가는 최근 들어서도 여러 가지 아마존 뷰티에서 국내 업체들의 성과가 나오는 걸 봤었을 때 이쪽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염두해야 될 부분, 실적 시즌 관련한 내용도 들어봤고요. 특히 실적주 가운데서는 탑픽으로 화장품주 안에서 CNC 인터내셔널이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다 전해드렸습니다. 현 구간 시장 흐름은요, 여전히 부진하죠. 지금 코스닥이 800을 내줬다가 간신히 지금 걸친 채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0.2% 계속 약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